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나도 메타버스 수혜라고 되어 있는데 메타버스만 오르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그런 체제 안에서 공급하는,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 또 떠올라야겠죠. 그게 바로 LG 디스플레이다라고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먼저 리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 그중에서도 산업의 방향성은 OLED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산업 전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0월 28일 하나투자증권, 11월 23일 키움증권, 12월 2일 KB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내용들을 참고해서 LG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LCD, OLED 기술 구현, 기술을 활용해서 디스플레이 제품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하는 유수한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명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꾸준하게 공장 가동률은 구미, 파주, 광저우 모두 다 100%의 공장 가동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OLED를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노트북, AR, VR, XR 기기, 그리고 대형 패널로 갈수록 TV 관련된 쪽으로 모두 다 OLED 패널 탑재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에서 OLED 패널 탑재율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메타버스를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에 우리가 빠져들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OLED 디스플레이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XR 기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점차 확대되고 커지고 있는 화면, 대형 OLED TV 시장까지도 대화면 추세, 그리고 대형 패널 시장의 성장성, 결국 LG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면적 출하량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도체 업종에서는 빅 그로우스라고 해서 개수로 세는 것이 아니라 빅 바이트, 결국 용량이 얼마나만큼 늘어나느냐, 용량을 기준으로 회사가 얼만큼 많이 출하를 했느냐. 그럼 디스플레이에서는 면적 출하량 증가율, 증가세,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은 꼭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LG 디스플레이를 볼 때 꼭 하나의 기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간 실적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는 매출액 6조 8,8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5,2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1분기는 영업이익률이 7.6%대였습니다. 2분기는 매출액 7조 원을 조금 하회한 6조 9,6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영업이익은 7,01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은 1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는 매출액 7조를 넘어서서 7조 2,2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5,2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 이상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3%대, 결국 영업이익률이 7.6, 10, 7.3, 그래도 꾸준하게 7% 이상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3분기가 2분기 대비 조금 직전 분기 대비는 하회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요. LCD 판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부품 부족에 따른 물량 공급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고객향 신규 POLED 패널 기술 변화에 따라서 초기 안정화 비용이
3분기에 좀 잡혀 있기 때문에 3분기 그래도 1분기만큼 영업이익률은 방어를 했고 매출액도 좋았으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이런 비용 지출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급 부족, 부품 공급 부족에 따른 물량 지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공급망 해소에 따라서 이연 수요로 4분기에 좀 더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부품 부족 이슈가 예상보다 크게 발생했고 그리고 안정화 비용 등이 있었던 3분기였다. 그러면 앞으로 영업이익률 7%대를 꾸준하게 유지하거나 이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한다면 업황과 실적과 시장의 성장성, 방향성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어제 디스플레이 업종 설명해 주시면서 잠깐 짚었는데도 어제장에서 6%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중인데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또 주가 전망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3분기 실적까지 리뷰를 했으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8조를 넘어선 8조 6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천억 원을 넘어선 2분기에 7,010억 원이었는데요. 4분기에는 7,690억 원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빗 그로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디스플레이는 면적 출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적 출하량은 4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14% 증가가 전망되고 있고요. 평균 판매 가격도 3%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영업이익률은 1분기 7.6%, 2분기 10%, 3분기 7.3%인데요.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약 9%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1.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개선될 것으로 영업이익률은 9%대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를 얘기를 하면서 가쁜 이 삼성전자가 나오는 이유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향 LCD 공급량이 5배 정도 높아질 것이다.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1조 원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LCD TV 패널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그간 LCD 패널 중화권의 약 70%가량 의존하고 있다, 공급을 받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LG 디스플레이에도 이 LCD 패널에 대한 물량 공급을 요청을 하고 결국 약 1조 원가량 그리고 물량으로는 5배 정도 내년도 높아질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중화권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중화권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던 가격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한번 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삼성전자 쪽으로도 긍정적인 요인들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LG 디스플레이에서는 고객 다변화 그리고 LCD 패널 공급 비중 확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간 LCD 패널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그쳐지지 않을까, 이제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좀 있습니다. LCD를 말씀을 드렸으면 이번에는 또 삼성전자가 들어오는데 OLED 패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삼성전자가 퀀텀답 QD OLED TV가 출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OLED 패널에 대한 양산 단계에 진입을 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OLED TV가 대중화되고 확대될 텐데 아직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삼성전자에서 좀 가져다 쓸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시장의 전망들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OLED 캐파 생산 여력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약 10배에서 15배 정도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삼성전자에서 또 OLED 패널을 공급해달라라는 요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면 LG 디스플레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장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그간 공장 가동률이
모두 다 1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물량이 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22년도 WOLED 패널 공급 부족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OLED 패널 출하량은 21년도 802만 대, 전년 대비 79% 성장한 수치이고요. 내년도는 1083만 대로 21년도가 79% 증가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35% 패널 출하량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신규 고객사로 들어왔고 그리고 고객사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화이트 WOLED 패널 공급 부족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를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캐파 증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배터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듯이 이 OLED 패널에 있어서도 22년도 패널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산업의 성장성, 시장의 방향성 모두 다 우호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결국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경쟁사는 아직 OLED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미래 먹거리 모멘텀으로 작용될 여지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하드웨어는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컨텐츠 제작에는 자이언트 스텝,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제페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5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고 자이언트 스텝은 그간 말씀드린 이후로 100% 이상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의 하드웨어가 카메라 모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다양한 기업에서 메타버스 관련한 IT 기기가 내년부터 출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협업 관계로서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는 유수한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사로서 이들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 관계, 그러면 내년도 메타버스 IT 기기가 출시되었을 때 이 안에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이 들어가 있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또 하나의 주가 슈팅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상승, 그간의 하락 모두 다 거쳤고 이제는 되돌림 다시 우상향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꼭 잘 쥐고 좀 장기적 시계열로 가져가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종 리포트를 살펴본 어제 6%대 이미 상승이 조금 나온 모습입니다. 차트의 흐름들을 보자면요. 이미 바닥 구간을 지나서 우상향을 하는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한번 이 추세선 하단으로 뚫고 내려온 모습이 나왔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의 조짐이 나오면서 추세선 위로 올라오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 추세선을 회복한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차 17,000원 단계에서 바닥을 형성을 했고 가격 전략으로 본다면 2만 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는 매집 구간으로도 왜냐? 장기 추세선상 추세 하단에서 이제 막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의 반등 나온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2만 원에서 22,000원 사이에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모아가보자라는 전략으로 좀 보시고 모멘텀은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공급을 요청했고 22년도 그에 따라서 OLED 패널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OLED 디스플레이 업종의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